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앞서 2부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바 있는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오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연결해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선진화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고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됩니다. 0세에서 2세 아이를 기르는 전업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린이집 종일반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이 국회법 개정안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오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재 결정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각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자율권에 관련된 것들을 자율적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외부의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그래 결국 이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심사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등의 네. 이유를 판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국회 내부의 문제라든가 국회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외부의 사법기관에 이렇게 고소, 고발 또는 소송 제기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자율적인 권한을 타기관에 맡겼다. 부끄럽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 국회 선진화법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 이후에 원래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1월에 청구를 했던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여소야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이 발목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 견해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이 반국법이라고 했거든요. 국회 네. 선진화법이. 네. 이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대석 위헌 소송까지 걸었던 건데 지금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일절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위헌 결정된 났으면 어떡할 거라고 매우 조바심을 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야당으로서는 선진화법이 그동안에 매우 불상사나운 모습이었던 몸싸움을 극복한 법이고 이 법을 어떻게든 운영의묘를 살려서 잘 활용토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20대 국회에서는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나오진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네. 자꾸 되풀이되면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까지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관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선진화법이 그 국정의 발목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 몸싸움하는 국회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회 선진화법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지금은 여당에서 이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제2의 국회 선진화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요. 지금 또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것을 알고 또 잘못한 게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책임 추궁도 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도 입법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정부 쪽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이런 절차가 왜 위헌인가요?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장식구로 전락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오남용이 될 것을 걱정한다면 지나친 엄살이다, 과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더더구나 위헌성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을 이제 인터뷰했는데요. 이 지금 삼권 분립에 있어서 이 법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가요? 네네. 청문회라는 게 말하자면 정부 쪽에 또는 관련되는 기관을 필요하면 국민이 원하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네. 장식구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각차가 크신 것 같아요.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는 네. 말꼬리 잡는 것이고요. 네.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걸 의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네. 저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저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원인데, 네네. 김도읍 의원 등 새누리당 한두 분이 반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두 명의 의원이 반대해서도 의결이 안 되는 마당에 한 정파가 반대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네. 오히려 위원회의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 남용이 주신 아니라 거예요. 실효성이 네.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성 있게 강화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이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19대 국회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미국의 이 경우를 많이 예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시 청문회를 하는 제도지만 대신에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그런 기능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미국의 히어링 청문회 제도인데요. 네네. 미국의 경우는 소위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있는 소위 더더구나 한 명의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국회의원이 5년, 10년을 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증인 출석, 참고인 출석을 강제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 안 해도 그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 요구를 해도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실효성이 매우 취약하지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없어도 되겠지만, 지금의 매우 취약한 청문회 제도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도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 새누리당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 안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도읍 의원도 이 20대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2에 붙이는 거는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최근에 그 120여 개, 130개 정도의 법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법률안 공포 안 했거든요. 네네. 아직요? 그러면 이게 5월 28일이 지나면 그러면 자동 폐기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19대 국회, 20대 국회를 정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것이고, 국회의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
19대 국회든 20대 국회든 대한민국 공적기구로서 국회의 기능은 영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알겠습니다. 그 헌법상 있는 회기 불개속의 원칙이라는 거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다음 20대 국회에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네. 이미 통과돼서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아있는 것을 그거를 20대 국회로 바뀌었다고 자동 폐기가 된다고 하면 네. 지난번 국회 본회의는 뭐하러 통과시켰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안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원구성 문제도 있고 이 거부권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어제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뜨겁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대선 출마 시사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의원께서는 지금 이 반 사무총장의 대권 이 대선 주자로서 출마하는 것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이세요? 저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지나친 욕심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외국의 평가가 매우 혹독합니다. 네. 무능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것이 평가가 맞든 안 맞든 그러한 그 평가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본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배출한 한국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네. 본인이 더욱더 처신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네. 그 직무에 충실하긴커녕 자꾸 딴 생각하는 듯한 네. 처신하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태도는 매우 못마땅한 태도고요. 네.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욕심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올해 초에 이 과거 바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8년간 이제 이 비서를 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윤여철 네네. 의전비서관인데 과연 이 청와대와의 교감설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미루어 추론하는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방송에다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괜히 알겠습니다. 지나친 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또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된 처신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에게도 네. 엄청난 명예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언제 그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길 고민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네.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를 즐기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같은 알겠습니다. 충청도 출신으로서 네네. 거듭 촉구합니다. 네, 자 청와대 교감 유무와 관계없이 총장직에 충실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한 가운데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7월에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제도 이게 뭐고요? 취지는 어떤 건가요? 예, 저희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부모님들의 보육 필요에 맞춰서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12시간 종일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적정 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약 7시간의 맞춤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들의 경우에 적정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이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을 하고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일반 자격을 받지 못한 아동들만 보육료 자격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지난 이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6월 24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데요. 자, 네.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좀 이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의 경우 이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식이. 예. 저희가 이제 맞춤형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쭤보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이제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재직 관련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2차적으로 저희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도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류로도 제출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고용 확인서라는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서식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종일형 요청 자기 기술서하고 기타 이제 보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고용 확인서를 회사의 확인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형식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일반의 경우에 종일반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용 가능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종일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근로자라든지 자영업자, 농업인, 그다음에 무국가족 종사자까지도 저희가 이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또 현재 취업 상태는 아니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런 사유 외에도 임신 중이시거나 또 출산 후 1년까지의 산후관리기간, 그다음에 장애 질병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부모 가구, 조성 가구, 저소득층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돌봄이 장시간 필요한 가구의 경우에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종일반이 필요한 분들은 그 이유에 네. 따라서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맞춤반이 추가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긴급 보육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네네.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네, 긴급 보육 바우처는 저게 맞춤반 아동에게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매월 15시간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달에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는 계속 이월이 돼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바우처 사용은 부모님이 필요하신 경우에 병원을 가신다든지 기타 다른 볼일이 생기셨을 때 어떤 특별한 사유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용하시기 전에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서 사용하시고 이거래 아이 행복 카드를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우처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포털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모바일 앱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사용한 그 바우처 시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의 입장은요. 지금 0세에서 2세 사이 아동을 둔 전업주부들이 불필요하게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계속 말씀드리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임신 중이시라든지 네. 장애 질병 다자녀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돌봄 필요 사유가 있으면 장시간 돌봄 필요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보육 대상이 지금 만 0에서 2세 영아입니다. 네. 이 시기는 그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OECD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영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좀 걱정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자녀들의 경우에 이 부모, 특히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 맞벌이 네. 부부도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둘을 둔 부모나 전업주부들이 지금 네.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좀 반발하는 네. 입장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하고 워킹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조밀반을 제공하느냐, 이제 맞춤반 서비스가 필요하느냐의 그 부분은 오랜 시간,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하고 또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한테 그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부 재학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출산 후 1년까지 산후기 관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신 비율을 보면 전체 이제 80% 정도가 종일반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45%가 임신이라든지 재학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전업주부분들이 종일반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아이가 일찍 가는 만큼 정부 네.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또 이 보육교사의 근무만 과중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공급자 측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맞춤형 보육 정책은 보육의 질 제고와 연계해서 저희가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서 올해 보육률을 6% 인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장애아 보육률 같은 경우에는 8%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수 감소를 고려한 올해 보육률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083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총 올해 보육률 예산이 3조 1,066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보육률 인상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이라든지 보조교사 배치 이런 예산 항목으로 16년도에 2,558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난 23일까지 폐지하거나 폐지 신청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5년 대비 올해 보육료가 6%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 수입은 저희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퇴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출생아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4만 6천 명이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출생아 수는 감소를 하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 수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태어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퇴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예. 그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맞춤형 보육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제가 이제 보육료 인상,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맞춤형 보육이 유아학교로 가기 위해 영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보육은 저희가 종일반이 필요한 엄마들한테는 종일반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종일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영희세 영아들의 경우에는 적정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네,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이제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